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국민 반찬, 김치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아침 밥상에도, 점심 도시락에도, 저녁 술상에도 늘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우리의 소울푸드이자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해외로 나간 교민들이 가장 먼저 그리워하는 음식도 김치이고,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입에 올리는 단어도 김치일 정도죠. 김치는 단순히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 생활이 고스란히 담긴 발효 음식입니다. 고려시대에도 채소를 절여 저장하는 문화가 있었고, 조선시대에 고추가 전래되면서 지금처럼 매콤하고 시원한 맛의 김치가 자리 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음식이 아니라 계절을 담아내고 세대를 잇는 음식이 된 것이죠. 김장을 담그는 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눠 먹던 풍경,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더라도 김치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건강식품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풍부하게 생성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장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김치 덕분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김치 속에 들어있는 배추와 무, 파, 마늘, 고춧가루 등 다양한 채소와 향신료는 각각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여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특히 마늘에 알리신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같은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치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김치 한 조각에 따뜻한 밥 한 숟갈 얹어 먹으면 그 맛은 단순히 음식이 주는 맛을 넘어 마음을 달래주는 힘이 있습니다. 김치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간다는 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볶음밥처럼 김치를 주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들은 한국 가정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고 정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 김치라고 해도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김치 자체는 건강식품이지만 어떤 음식과 곁들여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자들과 영양학자들이 음식의 궁합에 주목하면서 특정 음식 조합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는 반면 절대 피해야 할 조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김치와 어울리지 않는 음식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면, 햄, 소시지, 탄산음료, 술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과 김치가 만나면 김치가 가진 장점이 오히려 사라지고 해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평소 가장 즐겨 먹는 조합 중 상당수가 사실은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경우라는 겁니다. 맛은 있지만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짝꿍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히 이건 나쁘다 하고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고 대신 어떤 음식을 선택하면 좋을지 대안도 함께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만듭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김치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면과 김치, 이 조합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밤늦게 즐겨본 국민 야식입니다. 뜨거운 라면, 국물에 아삭한 김치를 얹어 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듯하죠.
비 오는 날이면 더더욱 생각나는 이 조합은 마치 운명 같은 짝꿍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조합이 사실은 우리 몸의 나트륨 폭탄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라면은 스프 하나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가뿐히 넘어갑니다. 김치 역시 발효 과정에서 많은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분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 나트륨 수치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과 신장이 심각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나트륨은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가 이런 고염식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한 번 먹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습관적으로 이어지면 몸은 조금씩 무너지고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면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물을 절반 이상 남기고 김치는 맛만 보는 정도로 소량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라면에 신선한 채소, 두부, 계란을 함께 넣어주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바나나, 토마토, 감자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조절하며 즐기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상극 음식은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부대찌개를 떠올려 보세요. 김치와 햄, 소시지가 만나 국물에서 어우러지면 얼큰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김치볶음밥에 햄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밥을 두 그릇이나 해치우고 소시지 야채볶음에 김치를 곁들이면 야식으로도 정말 환상적인 맛이 되죠. 그러나 이렇게 익숙하고 맛있는 조합 속에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고기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보존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발효된 김치 속 아민 성분과 이 아질산 나트륨이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 이는 담배나 성면과 같은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위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처럼 김치를 많이 먹는 나라에서 햄이나 소시지를 자주 곁들이는 것은 위험을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대찌개가 먹고 싶을 때는 햄 대신 두부나 버섯, 닭가슴살을 넣어보세요. 김치볶음밥에는 새우나 오징어를 넣으면 색다르면서도 훨씬 건강한 맛을 냅니다. 처음에는 조금 심심할 수 있지만 먹다 보면 오히려 담백한 맛과 속이 편안한 느낌에 더 만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밥상에도 햄 대신 계란, 버섯, 생선을 활용하면 발암물질 걱정 없이 영양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결국 맛있는 조합일수록 건강에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조금만 의식적으로 대체제를 선택하면 충분히 건강과 맛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은 술, 그 중에서도 소주와 김치찌개의 조합입니다. 한국인의 술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이자 오랜 전통 같은 존재입니다. 시원한 소주 한 잔에 얼큰한 김치찌개 한 숟갈을 떠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지만 사실은 간과 위에게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오면 간은 해독 작업에 몰두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이때 김치찌개의 매운맛과 짠맛이 위를 자극하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과 위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셈이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면 숙취와 속쓰림, 두통으로 고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간이 점차 지쳐 지방간, 간염, 간경화로 이어지고 위는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술자리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치찌개 대신 된장찌개, 조개탕,
미역국 같은 순한 국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주로는 두부구이나 계란찜, 생선회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술 자체를 줄이거나 끊는 것입니다. 술은 백해무익하다는 말,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라면과 김치, 가공육과 김치, 술과 김치라는 세 가지 조합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즐기지만 사실은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짝꿍입니다. 김치는 분명 우리 몸에 유익한 발효식품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우리의 혈관과 위, 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식탁을 차리느냐가 평생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 불리는 김치가 어떤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 수도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라면과 김치,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김치, 그리고 술과 김치찌개. 모두 너무나 익숙하고 맛있는 조합이지만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몸에 크고 작은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이 치솟고 혈관이 손상되기도 하며 가공육 속 첨가물과 김치 발효 성분이 만나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술과 김치찌개는 간과 위를 동시에 혹사시키며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김치를 멀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김치는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음식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겨난 유산균은 장을 튼튼하게 하고 채소와 향신료가 가진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몸을 보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김치라도 어떤 음식과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라면이 생각날 땐 국물을 덜 먹고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는 지혜, 햄과 소시지를 대신해 두부와 버섯을 넣는 작은 변화, 술자리에서는 자극적인 김치찌개 대신 담백한 된장찌개를 선택하는 현명한 안목. 이런 소소한 선택이 쌓이면 결국 우리의 혈관을 지키고 위를 편안하게 하며 간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결과를 만듭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정체성과도 같은 음식입니다. 밥상 위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김치가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김치를 어떻게 먹느냐는 곧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와 직결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해 두셨다가 식사 때마다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김치와 함께 건강도 행복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김치와 음식의 궁합 혹은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다른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지킴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알찬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